이숙행까지는 내가 그렇다 쳐. 수경 부부도 이혼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남자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아이가 있는 돌싱인데 그거를 6년 동안 숨기고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 수녀 캠프까지 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혼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분도 이 남자랑 또 여기 이런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저는 이 여자분도 뭔가 좀 오늘 보니까 초반에는 괜찮다가도 오늘 오히려 소개팅 부분 보면서 아, 이 여자분도 지금 뭔가 방송으로 이제 SNS로 돈 벌고 공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 얼굴 알리고 화제성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방송 찍고 있다. 진짜 본인의 리얼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찍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보는데 현타 오고 재미가 없어요. 아주 지루하고 되게 프로그램이 꼴값이네. 여러분 관찰 예능에 왜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소개팅이 왜 나오는 거야? 관찰 예능이면은 리얼 그 자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얼이 제일 중심이고.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딱 소개팅 전까지가 딱 괜찮아요. 소개팅 부분부터 완전 히 프로그램이 야 진짜 이런 개똥 같은 프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별로야. 저는 패널들까지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패널들도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진짜 별로예요. 특히 소개팅에서 그 남자가 미혼이잖아요. 더군다나 나이도 30 몇 살? 35? 미쳤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 소개팅 남자도 수경 부부 여자 안 볼 수가 있나? 인스타 맨날 뜨는데 그리고 나오는데 검색도 안 해보고 나오겠어? 다 봤죠. 당연히 다 봤겠지. 근데 자꾸 방송은 안 봤대. 방송을 안 보고 또 그렇다 쳐. 100번 양보해가지고 6살짜리 애한테 재혼 얘기 해본 적 있냐? 그게 질문이야? 애가 6살인데 엄마 재혼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있냐고. 그렇게 뭐 그딴 질문 어디서. 그러니까 너무 그 남자가 모르겠어요. 전혀 뭐 인플루언서나 그런 거 될 정도로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서 나왔나? 공부 나올까? 왜 나온 거야? 아니 미혼이 왜 나온 거야? 미혼이? 투견 부부 모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투견 부부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냐면은 이혼수녀 캠프 개국 공신입니다. 개국 공신. 이혼수녀 캠프가 맨 처음에 이게 이런 프로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리게 된 이슈가 됐던 게 투견 부부예요. 투견 부부. 투견 부부가 그만큼 개국 공신이었는데 이거 모를 수가 있나요? 결혼 정년기 이제 30대 40대 분들은 안 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임팩트가 있었던 부부였어요. 더군다나 투견 부부는 이혼수녀 캠프 거의 최초였을걸요? 이혼수녀 캠프 끝나고 이혼한 사람이. 더군다나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재혼이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걸 속이고 여자랑 6년 동안 살다가 또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현재 돌돌씨인 거고 여자분은 지금 아이를 혼자서 청주에서 친정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딱 리얼하고 좋았다 이거죠. 근데 소개팅이 웬 말이야. 남자가 미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이 남자랑 소개팅하는 여자가 미쳤습니까? 안 돼요. 이 남자는 더군다나 애가 둘이에요. 이제 전전처한테도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투견 부부 이 아내하고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애가 둘이란 말이야. 한 달에 양육비 나가는 게 최소 2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무슨 연애야? 개뿔이 연애야? 더군다나 이 남자는 지금 이 여자 속이고 결혼해서 사기 결혼해가지고 이미 이런 최악의 남자로 얼굴이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나왔었대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난다고 여자가 나온다고요? 이런 무슨 개똥 같은 프로가 어딨어? 여자가 미쳤어요? 여자가 진짜 뭐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미쳤습니까? 저는 너무 프로그램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소개팅은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전남편 전처가 이제 이성을 만나면은 전남편 전처 반응 그게 뭐 재밌을 것 같았나? 이게 제작진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 알고 만든 거야. 결혼 안 한 애가 만들었나? 프로를 이 개똥 같은 프로를? 그 직전까진 괜찮아. 애가 어떻게 크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와이프가 전처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까진 괜찮다니까? 실제로 정말 전처나 전남편이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만나겠는 그 전처나 전남편의 애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라도 거기까진 괜찮은데 리얼하니까. 근데 아예 지금 애 키우기 바쁘고 지금 뭐 여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투잡하고 해가지고 돈 벌기 바쁘다고 하는데 근데 무슨 뭐 소개팅 하는 거 보여주고 뭐 진정성이라고 1도 없고 무슨 뭐 방송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데 부부는 보면 알아요. 같이 함께 한 이불 덮고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지 진짜 설레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보면 안단 말이야. 그 이혼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연기시키고 있어. 이렇게 병신 같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미혼이 만들었나? 아니 이건 인간 실험이 안 된다니까? 부부는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연기하는구나. 가식 떠는구나. 방송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부니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더군다나 이 부부가 결혼생활 6년인가 7년 하고 이혼했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 서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이인데 이혼했다 하더라도 뭔가 프로그램이
여자분이 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망할 것 같아. 그 재료는 좋아. 이 출연하는 부부들, 이혼한 부부들 나오잖아요. 재료는 괜찮아. 정말 이슈되는 사람한테 잘 섭외해가지고 재료는 괜찮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PD가 똥이네. 남편 도시인 거 촬영 끝나고 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남자가 도시인 걸 언제 아는 거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이혼수녀 캠프를 찍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은 이혼수녀 캠프를 찍을 때도 이 남자분이 도시인이라는 거를 오픈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혼수녀 캠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잘 살고 싶어가지고 나왔던 거래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혼수녀 캠프 찍고 나서도 반성도 전혀 없고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 이혼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여자분이 지독하게 악플 받고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여자랑 남자가 결혼했을까, 남자 불쌍하다. 왜냐면 남자가 똥도 집안에서 못 싸고 집에 있는 화장실 이용 못하고 저 지하철 가서 화장실 가서 싸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이혼수녀 캠프에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만 했던 거지. 이 남자가 여자를 속이고, 근데 여자분은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남자가 너무 꼴보기 싫고 미우니까 괴롭히고 싶었대요. 나를 속이고 6년이나 속이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좀 망가뜨렸으니까. 그래서 이혼수녀 캠프 나와서 이 남자가 좀 반성도 하고 좀 더 나아지고 나한테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 안 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가 여전히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자분이 오늘 되게 좀 짠하고 안타깝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욕 진짜 많이 먹거든. 이혼수녀 캠프에 나오는 방송 보면은 진짜 욕 많이 먹고, 이 여자 도대체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남편한테 저러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했던 거야. 왜냐면 이 남자가 여자를 6년이나 속이고 그렇게 몰래 이렇게 이 여자랑 그 애기 낳고 살았던 거니까. 자기가 도시라는 거 숨기고. 그래도 뻔뻔하게 이렇게 얼굴 까고 나오고 염치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보면서 이 여자분도 어느 정도 방송 타서 출연료도 받고 그리고 또 자기 얼굴도 알리려고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이 남자분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야말로 뭐 지금 자기 얼굴 나쁘게 알려진 거를 즐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뭐 자기가 뭐 민망해하고 미안해하고 반성한다거나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이 남자분이 나온 게 자기 말로는 내 아들이 어떻게 큰지 궁금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웃긴 게 이 남자분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안 하고 있대요. 6개월 넘게 안 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 여자가 안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지가 뭐 지금 투잡한다고 돈 번다고 바쁘다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투잡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6개월 넘게 면접교섭 안 한 게 말이야 방구야. 이혼한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거. 이 남자 말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가 안 번놓고 투잡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렇게 뭐 우리 애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무엇이든 물어보사도 나오고 이수캠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 알려지고 그런 게 막 재밌어가지고 방송물 들어가지고 또 나온 것 같아. 관종처럼. 지 애가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했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 그냥 애 보지 말아라, 양육비도 안 받을 테니까 애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이 여자분은 애를 다 보여주잖아요. 본인이 지가 6개월 넘게 안 봐놓고 무슨 애 때문에 나왔다 그래?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청주 한 2시간이면 가요. 청주가 2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청주가 생각보다 좋아요. 저도 청주를 한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되게 괜찮아요. 살기 좋아 보여.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무로보살도 안 보고 이혼수녀 캠프만 보고 리뷰를 했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도시인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애가 또 있는지 몰랐어. 근데 아이 있는 도시인이었는데 이 여자분한테 속이고 6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할 때 법원 가서 이제 서류 뗄 때, 그때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나올 때 이 남자가 아이 있는 도시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여자분이 막 그 의정부 그 사거리에서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혼수녀 캠프 리뷰할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이 남자분이 안타깝고 그렇게 봤었는데, 이 여자분이 오늘 제대로 이제 비하인드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얘기 다 들어보니까 오히려 여자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이 남자가 자기를 속이고 6년이나 속이고 아이 있는 도시인이라는 거 속이고 이렇게 결혼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수녀 캠프까지 나와가지고 최대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애 때문에. 이 남자를 괴롭히기만 하고. 오히려 여자분이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돌이도 그렇고. 이 여자분이 이혼수녀 캠프에서 쉴 새 없이 돌돌이 돌리고 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돌이로 막 붙이고 했었잖아요.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처럼 맨날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거 역시도 이 남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남자 때문에 여자분이 한 행동들이 그럴만 했던 거예요. 여자분이 폭언 폭력이 있었는데 이런 남자한테 사기당하면은 폭언 폭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는 게 이 여자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가정이 있었던 돌싱, 아이 있는 돌싱이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 생활했었고. 이게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정말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없을 정도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내가 아니야. 그게 이제 남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고, 여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 여자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빚이 또 있어. 이 여자분한테 말도 안 했던 결혼 전에 있었던 빚이, 그것도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상. 사람입니까? 이 여자분은 악착같이 생활비 50만 원도 안 되는 돈, 40만 원도 안 되는 돈 계속 그거를 이제 저축하고 남은 돈 40만 원 갖고 생활하고 그러려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분은 결혼 전에 있었던 빚이 5천만이나 돼가지고 그거를 여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염치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행동 못 할 텐데. 그럼에도 이 여자분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서 계속 깐족대요. 왜 애 이는 안 닦였냐, 뭐 지금 뭐 화장이 잘 된 것 같다, 끝없이 깐족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또 나오겠죠. 염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행동도 못 할 뿐더러 그 엑셀 사생활에 나와가지고 이 여자분한테 괜히 꼬투리 잡고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염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결혼 전에 빚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오픈해야 돼. 내 빚을 오픈하니까 배우자야 될 사람이 불편해.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싫대.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안 되지. 하긴 이 분들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빚이 있어도 결혼을 내가 안 하겠다 그러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혼전 임신, 진짜 혼전 임신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혼전 임신 여러분들 정말 안 좋습니다. 혼전 임신 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검증하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 혼전 임신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건너뛰게 돼요.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혼전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정밀 점검을 못 하게 돼. 결혼 빨리 하느라고. 혼전 임신 정말 안 좋아요. 혼전 임신. 여자분은 28살, 남자분은 30살에 그렇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대요. 여자분이 정말 너무 이쁠 나이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도 나는 솔로에 나오는 여자 춘자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려. 근데 20대 후반에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여자분이 혼전 임신으로. 근데 결혼하고 나오니까 이 남자가 빚이 5천만 원이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 많이 하고. 근데 또 혼전 임신해서 뭐 어떡하겠어. 본인이 또 혼전 임신했는데. 남자분이 빚이 이렇게 5천만 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알게 돼서 속아서 한 결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맨날 마시고 했었대요. 저는 이 여자분이 술 맨날 마시고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이 여자분이 엄청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할 때 이 남자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100만 원도 지원 못 받았대요. 시댁이나 이 남자한테서. 이 남자분의 시댁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이 여자분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는데 상견례도 안 하고 피하는 게 그게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돌싱이면은 부모라도 이 여자분한테 우리 아들이 갔다 온 거 알고 있냐고, 우리 아들이 애가 있는 돌싱이라고 그런 거 알고 있냐고 부모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부모길래 이 여자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6년 동안 그걸 말을 안 해? 6년 동안 시댁을 안 보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구석이길래 이 여자분이 6년이나 이 남자분한테 속게끔 냅두냐 이거지. 아주 진짜 근본이 틀려먹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하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염치 없이 계속 실실거리고 반성이나 지가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이 여자분 꼬투리나 잡고 있고 깐족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본인이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 때문에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처럼 술 맨날 마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커녕 맨날 여자가 술에 빠져 살았다면서 오히려 여자 탓을 해. 수견부부 리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혼한 지가 2년 차야. 이제 이혼 과정에서 이혼 수녀 캠프 끝나고도 남자가 전혀 반성이 없길래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할 때 양육권을 여자분이 그냥 네가 키우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온지 궁금하고 어떻게 나온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떠보려고 그냥 일부러 얘기한 거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혼할 때 이 여자분처럼 혹은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떠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너 애 좀 먹어봐라, 네가 애 키우면 걱정할 텐데 네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애 좀 먹어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종 이제 이혼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혼 수녀 캠프에서 이 남자가 아이 있는 돌싱이었다는 게 안 나온 이유는 여자분이 이혼 수녀 캠프까지는 살려고 이 남자분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저는 좀 다시 봤던 게 이 남자분하고 이혼할 때도 딱히 여자분이 남자분에 대해서 그렇게 폭로한다거나 그런 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어쨌든 간에 내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내 아이의 아빠를 너무 못되게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보통은 이혼 과정이나 그럴 때 본인이 폭로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 이 새끼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자분은 끝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오히려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이혼 수녀 캠프로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전국적으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본인이 물어보다 나가지고 내가 아이 있는 돌싱이었다, 근데 속이고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다 나가지고 얘기할 때 여자분한테 그때 소장 받아가지고 이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자상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야말로 여자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 치고 괜찮은 사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괜찮은 사람은 살짝 싸가지가 없어 보이더라도 자기 분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정하고 착한 사람들보다. 저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본인의 하자와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을 감추려고 일부러 여자분을 속이려고 그렇게 다정하고 착한 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다정하고 착한 척 하는 애들이 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27살을 만났었는데 사귀자고 한 이후에 3개월 있다가 뽀뽀했대요. 스킨십이 진도가 더디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남자한테 신뢰가 가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이 남자가 지금 애가 있는 돌싱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스킨십의 진도가 늦게 나가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여자분은 그걸 좋게 봤던 거죠. 속았던 거죠. 속았던 거. 연애할 때 여자분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주점 매니저였대요. 주점 매니저. 그러다가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 쪽에서 결혼식도 안 올려고 그러고 상견례도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부모가 문제예요. 최소한 이 여자분이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이잖아요. 얘기해 줬어야지. 상견례가 됐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견례를 회피하고 결혼식도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 할 짓입니까? 이 남자는 그렇다 쳐. 이 남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적어도 이 남자의 부모들은 이 여자분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는 웨딩 사진만 찍고 결혼식은 못 올렸대요. 이 여자분도 팔자가 참 기구해 진짜로. 빚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처음에 알게 된 건 300만원 근데 그 다음에는 1000만원 또 그 다음에는 막 5천만원까지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5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나서 여자분이 미칠 것 같았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여자분이 미리 알고 있었던 빚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빚이잖아요. 1000만원대로도 이혼 많이 해요. 너 왜 결혼 전에 이렇게 1000만원 빚 있던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해가지고 이걸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근데 5천만원은 당연히 여자분이 미치고 팔짝 뛰지.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진짜 누가 됐든지 간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진 빚이 아니었는데 나는 결혼 전에 빚이 없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빚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여자분은 남편의 빚도 내 빚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가지고 6년 동안 이 남자의 빚을 다 갚았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결혼 후에 돌싱인 거 안 겁니다. 결혼하고 6년 후에 빚이 있었던 이유는 이 남자가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계약한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면은 거기에 대한 환수금이 있었대요. 환수금. 그 환수금 때문에 내가 모르는 빚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생겼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결혼 전에 얘기했어야죠. 연애할 때는 이 부부가 전혀 한 번도 안 싸우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가 이 남자의 숨겨진 빚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워서 여자분이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 투견 부부에서 이 투견 아내 상황이 되잖아요. 투견 아내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왜 이수캠에서 그랬는지 왜 이수캠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랬는지 너무 이해가 돼. 누가 됐어도 나 그랬을 거야. 누가 됐어도. 아무튼 시댁에서 그렇게 계속 여자분한테 말도 안 해주고 결혼식도 미루자 그러고 상견례도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 했던 이유가 이 남자가 아이 있는 돌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MC분들이 도대체 왜 6년이나 숨겼냐 남자한테 물어봤거든요. 남자가 어떤 핑계를 댔냐면은 전처가 계속 술 마시고 있었다. 전처가 임신 중이었고 전처랑 술 먹고 싸우다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이렇게 변명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남자가 말하는 거 듣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남자는 반성이 전혀 없어요. 이 여자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게 사기를 쳐놓고 오히려 네가 네 탓이잖아. 이렇게 사기꾼들 특징. 본인이 진짜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속은 네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네가 제대로 안 알아봤잖아. 네가 당한 네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기꾼들 특징. 저는 이런 사기는 전세 사기보다 더해. 이런 결혼 관련된 거는 어떻게 아이는 돌싱인 거 숨기고 결혼 생활을 6년이나 해? 미친 건가? 전세 사기보다 훨씬 더 심한 짓거리 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술 마시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했대. 술을 마신 것도 여자분이 원래는 술을 안 마셨었는데 술을 마실 일이 없었는데 이 남자가 빚을 숨기고 결혼해가지고 뒤늦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멘탈 나가가지고 술 마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게 이 남자분 탓인데 이 남자분은 전혀 그런 미안한 마음을 안 갖더라고요. 이따위 인간이 그 다음 주에도 소개팅하는 걸 내가 봐야 돼? 다음 주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엑셀 사생활을 그냥 리뷰를 멈추려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아.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 좋아서 하겠어요? 자기 얼굴 알리려고 하겠지? 미쳤다고 이 남자 만나겠습니까? 다음 주는 엑셀 사생활 리뷰 안 하고 천정주점 중점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계기, 결정적인 이혼 계기는 이혼 수녀 캠프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이 사람이 아이 있는 도시라는 걸 뒤늦게 나를 속이긴 했어도 이혼 수녀 캠프에서 조금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폭로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혼 수녀 캠프 갔다 오고 나서도 이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차리고 여자들이랑 DM을 주고받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자분이 악플을 엄청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이 남자분에서 폭로를 안 하고 여자분이 본인의 안 좋은 모습만 나간 거를 그냥 자기가 온전히 변명도 안 하고 그거 받다 보니까 악플을 엄청 받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한다는 말이 네가 욕 먹어야 되는 게 맞다, 네가 반성이 없어서 이 여자분이 힘들 때 너가 욕 먹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자가 가차없이 이혼 소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장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 근데 다행이야, 엑셀 사생활 이거 개똥 같은 프로그램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래서 7년 차에 그렇게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하고 이 남자분이 너무 괘씸하고 그 정신 못 차리고 여자들이랑 DM이나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말로는 그냥 나는 나를 응원한다는 DM이 와서 답장해준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답장을 왜 처하고 있어? 그냥 그거 답장 안 하면 돼요. 본인이 다 이렇게 이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이런 상황을 본인이 다 자초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 답장할 정신이 있나? 그리고 이 여자가 다 욕먹고 있을 때도 전혀 이 남자 폭로도 안 하고 그냥 욕을 그냥 본인이 먹고 있는데, 오히려 이 여자한테 네가 욕먹는 게 맞다고 그딴 말이 나오나? 빚 숨기고 결혼하고 아이 있는 도시인 거 숨기고 6년이나 결혼생활 해놓고 이 여자한테 네가 욕먹는 게 맞다고 그게 할 말이야? 다른 여자였으면 이 남자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진짜로. 고유종이나 이은혜랑 결이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이 남자는 박살 나는 건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 여자분이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는데 뭉클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 여자분이 진짜 생활력도 강하시고 수완도 있고 뭘 해도 뭔가 잘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 남자 때문에 꼬인 거야. 그리고 이 여자분이 미인이에요. 근데 이 남자 때문에 인상이 약간 강해진 거죠. 제가 이 여자분 오늘 방송 보면서 조금 짠하면서도 대단하게 봤던 게, 이 여자분이 아이를 이제 등원시키고 유치원으로 보낸 다음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요. 짬뽕집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르바이트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랑 돌돌이 공구 영상 하나 찍고 같이 뭐 공부시키고. 그 돌돌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공구를 하게 된 계기도 자기가 이혼수녀 캠프에서 돌돌이 많이 쓰는 여자로 나와서 하루에 막 돌돌이 막 10개 넘게 쓰고 그랬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강박증도 생기고 이 남자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는 원래 10개 썼는데, 하루에 10개 썼는데 지금 하나도 채 안 쓴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돌돌이를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DM으로 이 여자분한테 돌돌이 어디 거 쓰냐고 문의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자분이 그 돌돌이 회사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돌돌이 공구 해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돌돌이 공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뭐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4차까지 완판됐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 여자분이 돌돌이 공구하는 거 보고 나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 여자분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 돌돌이를 하루에 10개나 썼다는데. 정말 돌돌이 회사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여자분이 쓸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런 거를 먼저 그 광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하고 싶다고, 공부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능동적이고 생활력이 있고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이따위 남자 만나가지고 이런 남자 안 만났으면 정말 이 여자분이 되게 잘 됐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이 남자 때문에 살짝 인생이 약간 꼬여버린 게 너무 안타깝죠. 이 여자분의 부모님도 너무나도 마음이 상처가 크실 거고. 공구가 진짜 이 여자분이 하루에 10개를 썼대요. 하루에 10개. 돌돌이를 10개를 썼대요. 얼마나 돌돌이 전문가겠어? 돌돌이 10개 썼으면 거의 뭐 돌돌이 세계 박사야. 돌돌이 박사나 마찬가지지 뭐. 돌돌이 박사. 저는 오늘 이렇게 여자분이 생활력이 있으셔가지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돈을 지금 이제 잘 모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공구로도 또 돈을 잘 버실 거거든요. 공구가 막 4차까지 완판됐으면은 돈을 되게 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돌돌이로 인해서 이번에 여기 엑셀 사생활로 인해서 돌돌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구도 이 여자분한테 많이 제한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런 사람이랑 완전 연을 끊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자분한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소개팅남한테 연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 여자분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혼인 남자 만나가지고 자꾸 설렌다, 뭐 아유 볼이 빨개진다, 데이트하고 이러는데 초반에는 잠깐 설레하고 오랜만에 이런 감정 느껴본다 이런 게 좀 공감도 되다가도 남자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물을 좀 먹었구나, 이 여자분도 자기 얼굴 알려가지고 공부 많이 팔려고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 들고, 그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 여자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할 때 아들까지 시켜가지고 아들도 공부하는 거에 나오게끔 해가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남자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어떤 건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자격이 있나? 왜냐면은
문제는 이 남자분이 지금 면접에서도 똑바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모든 만든 장본인이 이 남자잖아요. 이 여자 그리고 위자료도 안 줬대요. 이 남자가 개털이라 가지고.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히고 그러려고 아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은 것도 너무 진짜 웃겼어요. 그냥 아빠라고 그럴 자격이 되나. 애도 6개월 동안 안 보고 그랬다면서. 그리고 여자분이 하루 일과 마치고 혼술집에 가서 혼술집 사장이랑 얘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대요. 이 부분도 이 여자분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술을 여전히 마시는구나, 이혼하고 술이 줄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돌싱이, 더군다나 자녀를 양육하는 돌싱이 하루 일과 마치고 10시에 사장한테 가서 술 마십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여자분의 그런 기구한 상황은 너무나도 공감되고 이해는 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혼술집에 가서 혼술집 사장이랑 그렇게 술을 마신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애라도 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애가 뭐 고등학생이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 6살이면 중간에 깨가지고 엄마 찾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준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남자가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만 보내고 아이를 많이 안 본대요. 면접 교섭을 거의 안 한대. 근데 이제 여자분이 너 양육 돈만 보내면 땡이냐, 아이도 봐라, 네가 무슨 아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 교섭도 하려고 그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분이 하는 변명으로는 내가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집에 살면서 수입도 줄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양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양육비가 이제 한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애가 둘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혼했던 여자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 그리고 이 지금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 애가 둘이고 양육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요청했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당연하게도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왜냐면은 양육비를 줄이면은 우리 아이한테 당연히 와야 되는 돈인데, 첫 번째 애한테도 양육비를 주고 있을 텐데 우리 애 양육비는 줄이고 첫 번째 애한테는 양육비 그대로 주고, 그게 말이 되냐. 너는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협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줘야지. 일말의 타협도 안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 남자분은 계속 여자 탓을 해요. 이 여자가 양육비를 안 줄여줘서 내가 투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안 나가지고 면접 교섭을 안 했대. 근데 그 면접 교섭 6개월 동안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6개월 동안 맨날 그 투잡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진짜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게. 이 남자는 정말 이혼 소년 캠프에서 나왔었던 이 여자분의 모습들보다도 그 이후에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전혀 이 남자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약간 최악의 관종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 부부의 현재 근황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남자랑 소개팅을 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시청자들이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프로그램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딱 보면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데리고 연기를 시키니까 진짜 꼴보기 싫고, 그리고 소개팅남으로 나온 남자도 투견부부 봤으면서 안 봤다 그래 자꾸. 내가 방송에 나오는데 내 상대방이 투견부부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를 안 보고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거리도 남자는 시흥이고 여자는 청주예요. 거리도 멀어. 거리도 가깝지도 않아. 잘 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남자 미혼이고 여자분은 지금 아이는 돌싱이잖아요. 거기다가 남자가 하는 질문이 뭐 6살짜리 애인데 애가 완전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애한테 재혼에 대해서 얘기해봤니? 이게 뭔 개똥 같은 질문이야. 남자가 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여자분한테 딱히 궁금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개똥 같은 질문 하는 거예요. 아이가 꼭 있어야지만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아이가 없어도 그런 질문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이가 없어도 이 정도 알 수 있지. 완전 그 소개팅 남도 웃기더라고. 미혼인데 이 여자를 왜 만나러 나와? 이 남자도 다음 주에 소개팅 하잖아요. 이 남자를 만나게 되는 여자분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분은 돌싱이어도 돌싱들도 안 만나. 이 남자는 돌싱들도 안 돼. 여자분은 그래도 돌싱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싱분들은 이 여자분의 상황을 아니까. 오히려 이 여자분의 생활력도 있고 여자분이 미인신데다가 충분히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돌싱들도 안 돼요. 돌싱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남자 안 만나죠. 오늘 여러분 소개팅남 있잖아요. 여자분이 만났던 소개팅남. 여자분이 만났던 소개팅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돈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이거 여러분 30대 중반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30대 중반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데 나는 쇼핑을 좋아한대.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쇼핑하려고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쇼핑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여자 옷도 보는 걸 좋아한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데이트를 쇼핑을 하고 있어. 저는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뭐 누군가한테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은 저는 제가 여자라면은 너무 쎄하고 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그렇게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일단은 부모하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부모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애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도 남자가 뭐 마음에 들었다 호감 표현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 여자분이 전 남편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전 남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은 전 남편이나 전처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그 필요한 정보 정도만 얘기하지, 이 여자분처럼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전 남편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소개팅 남도 그렇고 이 여자분도 그렇고 방송했다, 그냥 진정성 없는 방송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투견 부부 이렇게 오늘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엑스의 사생활을 리뷰 안 하려고 하는데, 투견 부부 남자까지 볼까 하다가도 이 투견 부부 남자 이 사람이 무조건 귀책소야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 이런 상황과 잘못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뭐 잘못했다 뭐 했다 뻔뻔하게 말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그 소개팅하고 그딴 거 너무 그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촌장 주전만 리뷰할게요. 엑셀 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